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치업 V-Ray 더티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티맵은 간단하게 어떤 윤곽선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좀 오래되고 낡은 표현을 할 때도 쓰이고 어떤 물체의 몰딩이라든가 윤곽선을 잡아줄 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오래된 빈티지한 느낌을 줄 때 꼭 더티맵을 쓴다기보다는 어떤 모서리라든가 윤곽을 잡아줄 때 오히려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오래된 이런 빈티지한 느낌들은 매핑해서 따로 주기 때문에 더티맵을 쓰면 어떤 형태의 윤곽선을 잡을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V-Ray 항목을 한번 보시면 설정 창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한 컬러를 한번 줘볼게요. 뭐 흰색이든 스케치업에서 주든 상관은 없거든요. 스케치업에서 컬러를 단순하게 흰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떤 물체 전체에 뭐 밝은 회색 정도 줘볼까요? 색을 줘도 되고 나중에 줘도 되고 스케치업보다는 V-Ray에서 기본적으로 더티맵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티맵은 어떻게 주냐면 어떤 재질을 준 상태에서 V-Ray 슬롯에 가게 되면 스포이드로 찍어서 지금 회색으로 준 슬롯이 하면 기본적인 V-Ray MTL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뭐 물성이라든가 반사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면 기본 사이즈에서 한번 돌릴게요. 테스트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얀색 특히 밝은 물체일 경우에 이미지가 없이 밝은 물체일 경우에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윤곽선들이 잘 안 잡히죠. 이렇게 밝은 형태가 나왔을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탈 슬롯에서 스포이드로 지금 스케치업에서 준 재질 형태에서 더티맵은 디퓨저 값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적인 재질 속성 물성 중에 디퓨저 값에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 이미지 옆에 있는 모자이크 타일, 그러니까 세부 설정이죠. 텍스처 슬롯 안에 클릭하게 되면 비트맵, 보통 이미지 브로우를 또 쓰게 되는데 쭉 내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더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더티라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 재질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 V-Ray 재질이 적용됐다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보게 되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이 옵션에서 알아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첫 번째 있는 오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언오클루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오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오클루전은 이 베이스 재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오클루전은 이제 이 모서리 부분에 이제 회색이라고 하는데 더티한 질감, 그러니까 오래돼서 이제 색이 바란 느낌을 준다고 해서 오클루전 컬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블랙으로 기본돼 있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이제 윤곽선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오클루전 안에 일반적인 디퓨저 재질을 집어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오클루전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블랙이라든가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해서 모서리 영역 부분에 오래된 그러니까 색이 바란 느낌을 줄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갖고 조절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게 되면 아래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게 이제 레졸루션이라고 해서 레디우스라고 해서 반지름 얼만큼 퍼지게 만들 거냐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요게 얼만큼 분포되게 할 거냐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레디우스 두 가지가 있어요. 반경이죠. 어느 정도 영역이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얼만큼 그 찌꺼기처럼 변색된 게 퍼지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갖고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갖고 하게 되고 폴오프는 이제 대비죠. 얼만큼 균일하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분만 바라게 할 거냐라는 강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폴오프인데, 기본값 폴오프는 그냥 0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인버트 로말이라고 있어요. 인버트 로말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버트 로말은, 지금 보면 여기 샘플 슬롯을 보게 되면, 안쪽으로 면이 형성이 되게 돼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레디우스 값 한번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리면 퍼지는 강도가 심해지죠. 그래서 지금 윤곽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 컬렉션 컬러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컬러를 주면 되겠죠. 그 기본 베이스 디퓨저 컬러가 되니까 디퓨저 컬러에서 베이스가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뭐 색깔을 주게 되면 원하는 색깔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스케치업에 줬더라도 다시 한번 줘야 되는, 여기서 다시 세부 설정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컬러를 흰색이든 뭐 회색이든 이렇게 준 다음에 이제 오클루전은 이제 회색되는, 그러니까 색이 바라는 거를 뭐 블랙으로 할래,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래 하게 되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빛을 바라는 색깔이 바뀌게 되죠. 보통 뭐 색깔을 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블랙을 두니까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자, 레디우스 값을 올리면 퍼지는 범위, 색이 바라는 범위가 커지니까 윤곽이 두툼해지는 걸 더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올려주게 되면 선명하게 할 거냐, 윤곽을 뚜렷하게 할 거냐, 올라갈수록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레디우스 값을 좀 내쳐볼게요. 얘를 올려보면 윤곽선이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고, 내리게 되면 좀 더 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디우스 값이랑 아래에 있는 디스트리뷰션, 분포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올리면 분포가 조금 윤곽이 선명해지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곽이 좀 선명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내리면 좀 옅어지지만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강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낮춰놓고 하면 좀 선명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얘를 디스트리뷰션을 내리면 점점 올라갈수록 선명해지는 윤곽선이 보이는 걸 보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아래에 있는 셀프 얘는 뭐 이게 뜻을 의미하면 뭐 이거 무조건 자체적으로 변색을 줄래? 뭐 이런 뜻인데, 저도 이거는 별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는 두 가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주변에 영향을 받는다라면 자체 폐색은 안 된다는 뜻인데, 별 차이를 이거는 별 차이를 저도 거의 안 써서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인버트 노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인버트 노말은 뭐냐면, 얘를 좀 키워볼게요. 퍼지게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게 되면, 외곽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서리에서 안쪽 선이죠. 물체하고 안쪽으로 만나는 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내측선, 이렇게 내측 모서리, 안쪽으로 꺾이는,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데가 아니라, 지금처럼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에 색을 바라게 회색을 주는 형태거든요. 근데 인버트 노말을 하게 되면 튀어나온 쪽에 지금 인버트 노말을 체크했더니 모서리가 튀어나온 쪽에 색이 바란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꺾이는 면이냐, 아니면 바깥쪽 뭐 튀어나온 면에다 색이 바란 걸 줄 거냐에 따라 이 인버트 노말은 선택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인버트 노말을 줘라.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 활용하라.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만큼 퍼질 건지 선택을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퍼지게 하고 싶으면 디스트리뷰션을 좀 낮추면 좀 더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값 상대적으로 더 올리면 더 퍼지겠죠. 흐려지면서 레디우스 값 좀 낮추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갖고 조절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퍼진 다음에 선명해지고 싶으면 디스트리뷰션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강도를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버트라는 거. 이 더블 사이드는 유리라든가 투명한 물체를 쓸 때도 하고, 뒷면까지 이게 앞뒷면을 다 줄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약간 오퍼시티가 들어간 물체를 할 경우에는, 얘를 줘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약간 투명한 물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안쪽 뒷면까지 같이 보이게 할 거냐, 뭐 이제 그런 걸 설정할 때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오퍼시티만 잠깐 올려볼까요? 물체 윤곽을 조금 줘보겠습니다.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하면 안쪽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안쪽 면에서 줄 때 여기에 어떤 안쪽 면까지 같이 돌릴 거냐, 그래 더블 사이드를 하게 되면 안쪽 면까지 같이 해서 뒤편이나 이런 데까지 같이 들어가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더블 사이드는. 그래서 인버트만 주로 하면 충분히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끊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래서 보통 디퓨저 항목에다 넣으면 되고요. 디퓨저 항목에
자, 디퓨저 항목에 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퓨저에서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어드밴스 패러미터는 뭐 이그노포 GI라는 건 연산할 때 얘를 렌더링 돌릴 때 보여줄 거냐기 때문에 기본값 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투명한 거 쓸 거냐 할 땐 얘를 체크하면 됩니다. 아까 체크 안 돼서 안 나타났는데 너 투명한 물체에도 할 거냐 라고 할 때는 얘를 체크해 주면 상위에서 투명도를 줬을 경우에 투명한 물체 안에서도 더티 값이 먹게끔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I만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네 가지 정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사 정도에 들어가느냐, 뭐 반사에다가도 오클루전을 들어갈 거냐. 그러면 얘를 켜주게 되면 반사면에 물체들이 들어가는 반사면에만 들어가는, 물론 매핑을 줘야지 효과적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여드리면 반사면에다가 이제 뭐 맵을 준다든가 어떤 효과를 줄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보통 이 카피를 해서 디퓨저에 들어간 걸 카피해서 반사 항목에다가 뭐 예를 들어 카피 넣어준다든가 하게 되면 이 더티 맵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반사 맵이 들어갔는데 모든 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반사가 먹은 쪽에도 같이 이 더티가 반사도 같이 되게끔 반사 효과가 나게끔 이렇게 효과를 내줄 때 체크합니다. 그래서 기본 위에 거 정도만 해서 모서리를 살려주거나 형태를 잡을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워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티맵 가보고 기본적으로는 안 쓰면 되고, 그래서 이런 모서리를 살려줄 때는 이렇게 진하게 안 하고 기본 형태의 윤곽을 잡아줄 때는 얘를 조금 밝은 회색 정도로 두고 중간 회색 정도 둔 다음에 윤곽선은 좀 작게 들퍼지게 잡아주죠. 그래서 들퍼지게 잡아주게 되면 얇게 이렇게 형태의 윤곽선만 잡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하얀색으로 안 보였던 윤곽선을 표시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형태화 시킬 때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또 멀티로 해서 뭐 재질을 섞을 수가 있어요. 섞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어떤 다른 재질을 넣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옵션은 이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한번 재질을 넣어서 한번 입혀볼게요. 지금 보신 거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효과를 줬을 때 얘기고요. 한번 재질을 한번 준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봅니다. 잠시 보면 얘는 이렇게 됐고 어떤 형태 뭐 건물 같은 게 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얘를 콘크리트 같은 질감으로 한번 줘볼게요. 콘크리트 질감 역할을 할 만한 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먼저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디퓨저에다가 재질을 지고 할 때는 수정을 한번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기본 재질이 없는 거에서 주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재질에서 지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새로운 재질에 그냥 칼라 맵에서 칼라만 준 상태에서 스포이드 찍으면 지금 형태가 나타나죠. 지금 약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디퓨저에는 칼라 지금 채색만 되어 있는데 V레이에서 더티맵 같은 경우에 재질이 이미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V레이 안에서 주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슬롯에 가면 여기 역시 아까처럼 더티 선택하시면 언오클루전 항목에 이미지 뭐 예를 들어 지금도 보면 안쪽으로 돌아갈 거냐 바깥쪽에 돌아갈 거냐 틀린데 일단은 인버트 노말을 해서 바깥쪽에 윤곽을 좀 크게 해줄게요. 바깥쪽에 윤곽을 좀 크게 해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오클루전 안에 비트맵 가서 원하는 재질을 주면 되겠죠. 원하는 재질 중에 뭐 예를 들어 콘크리트 질감 나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콘크리트 질감 그러면 지금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놓고 쉽게 말해서 적용을 해놓고 이 에디터에 오게 되면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절해서 뭐 예를 들어 1000이다. 먼저 그러니까 더티 맵 자체가 우선이 적용되기 때문에
먼저 V레이에서 적용한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00 정도 한번 줘볼까요? 5000 정도 주면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더티맵이 적용된 걸 보입니다. 인버트 노멀을 주게 되면 얘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아래면이나 바닥에서 건물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바닥이랑 윤곽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이즈 갖고 조절해가면서 얼만큼 좀 더 퍼지게 만들 것인지 윤곽선을 잡아줄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이걸 빼줘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없으면은 이렇게 윤곽이 잘 안 잡혔죠. 근데 얘를 올려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랫선과 바닥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윤곽이 더 잘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더티맵이고요. 그래서 모서리 같은 부분을 살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얘가 기본적인 칼라로 윤곽선을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오클루전, 그러니까 회색되는, 그러니까 색이 빠져버리는 이 부분을 내가 이미지로 넣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서 할 땐 역시 비트맵 선택하신 다음에 오클루전 항목에서 우리 채널 맵이죠.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는 채널 맵 중에 더티 질감을 주는 이런 맵이 있다. 그럼 얘를 열기 하게 되면 얘가 이미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컬러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범위를 많이 넓혀 보겠습니다. 한 20 정도 넓혀 볼게요. 그러면 윤곽이 새겨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 회색되는 부분에 윤곽이 더티맵으로 적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강도를 디스트리뷰션 같이 올려주는 거 선명하게 할 거냐, 뭐 낮출 거냐, 얘를 갖고 조절을 할 수 있겠죠. 더 퍼지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하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 예를 들어, 레디우스 값을 뭐 100 정도 올려주겠다. 올리게 되면 많이 커지겠죠. 이렇게 안에 윤곽들이 선명하게 더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너무 키웠나 보다. 강도를 조절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오큘레이션 폐색되는 어떤 낡은 질감도 지금 이미지를 잠깐 빼보면 이렇게 빼볼게요. 원래 이미지가 없었던 이런 느낌인데 그냥 뿌옇게 타는 느낌인데 얘를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그 이미지 블랙 화이트로 된 이미지가 여기서 폐색되는 거 볼 수 있죠. 뭐 인버트 노멀을 하게 되면 반대편 모서리에 생길 겁니다. 이렇게 넓게 바닥면이나 반대편 넓은 면을 이렇게 줄 때는 인버트 노멀을 해줘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인버트 할 거냐 아닐 거냐 어디다 폐색을 시킬 거냐 이런 느낌으로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해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모서리라든가 윤곽선을 살려주거나 또는 이렇게 오래 낡은 듯한 느낌을 이미지를 직접 오클루전 항목에다 집어넣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주로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같이 리플렉션이라든가 이런데 그 맵을 같이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반사 질감이 뭐 전체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얘를 카피해서 오른쪽 버튼 카피한 다음에 리플렉션 항목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그 부분만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더티 맵이 적용된 항목에 대한 반사가 나오겠죠. 패러렐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사체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일 겁니다. 강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미지가 들어간 것 때문에 리플렉션 컬러 값 올리든 낮추든 별 상관이 없죠. 이미지 더티맵에 들어간 정도에 따라서 적용이 된 거니까 더티맵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겠죠. 분들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효과적인 어떤 형태들을 좀 강조할 때 더티맵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플렉션 오클루전 하게 되면 그냥 전체가 거울처럼 반짝이는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하겠다. 반사에 폐색을 주겠다. 퍼지는 거를 하면 이미지 들어갔으니까 아까 오클루전에 이미지가 들어갔을지 이렇게 퍼지는 이미지가 얘에 따라서 전체가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부분 이미지 블랙 화이트에서 화이트 부분은 반사가 되고 블랙 부분은 반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티도 적용이 되고 반사에서도 같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내줄 때 지금 운영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더티맵을 줄 때는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먼저 입히지 말고 칼라로만 지정한 다음에 V-Ray 항목, 메탈 항목에서 더티맵을 디퓨저 항목에 적용을 한다. 그런 다음에 오클루전 항목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하면 스케치업에서 다시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오클루전 색이 바라는데도 그냥 모서리를 살릴 때는 이미지가 없어도 되지만, 이미지가 없이 모서리를 살리는 부분을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블랙 화이트로 된 이미지를 넣어서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맵을 선택한 다음에 이미지를 선택하면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질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블랙 화이트로 된 이제 채널 맵들이 있겠죠. 그 맵을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효과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딱 정해진 맵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거칠은 콘크리트 질감을 내주는 뭐 이런 러프한 질감을 적용을 시켜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반사에도 똑같은 적용을 상위메뉴로 올라가서 지금 리플렉션 반사 있는데도 이 더티 맵을 복사했을 때는 오른쪽 버튼 카피 누른 다음에 반사에도 칼라로 반사값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더티를 적용한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패스트에지 카피 누르게 되면 같이 적용이 되면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항목에 더티 항목을 들어가 보시면 리플렉션 오클루전 항목에서 쓰겠다 얘를 체크해 줘야지만 전체가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반사가 될 수 있다. 이 맵이 적용된 만큼의 반사값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풀어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강도로 조절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를 더 해보면, 그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재질만 입힐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질이 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V-Ray 라이벌이 있는 재질을 같이 불러와서 그 재질을 입히면서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동상 같은 게 있다. 동상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윤곽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유기적이죠. 공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를 돌려보면 살긴 살지만 정확한 윤곽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뭐, 금속이라든가, 뭐, 도자기라든가 이런 질감을 줘도 그렇고, 이런 거를, 이미지가 있는 것도 가능하고 없는 것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 지금, 잠깐만 내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바닥도 그냥, 컬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랫부분은 밝은 흰색 정도 줘보죠. 뭐 흰색을 줄 건데 뭐 흰색을 줬어요. 뭐 스케치북에 표시가 안 되겠죠. 스케치북에 표시가 안 될 거고, 위에는 지금 렌더를 한번 돌려보면 뭐 별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흰색을 줬기 때문에 스포이드 찍어보면 컬러 값이 적용돼 있지만, 그래서 샘플 슬롯을 한번 보죠. 그러면 하얀색이기 때문에 거의 윤곽이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위에는 녹색인데 아래 하얀색 있는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보면 여기 재질이 있는데 얘도 디퓨저 항목에 더티 맵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디퓨저에 얘는 뭐 흰색이니까 그냥 더티 맵 적용.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뭐 여기서 컬러를 주고 싶다거나 뭐 다시 변경을 해주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윤곽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인버트 해주는 게 낫겠네요. 모서리 바깥쪽을 살려주기 위해서 인버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해주게 되면 윤곽선 바깥 외부 정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너무 선명하면 안 되니까 조금 퍼뜨릴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분포를 좀 줄이겠습니다. 분포가 너무 크면 안 되니까 분포는 줄이고, 퍼지는 것도 조금 줄일까봐요. 선명하게 해줘. 정도. 그 다음에 컬러 흑백도 조금 밝게 해줘야지 윤곽이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뭐 웹툰 맵, 카툰 맵처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주면서 퍼지게끔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겠죠. 조금 색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동상 윗부분을 금속이나 이런 거로 한번 한다거나 도자기로 한번 해볼게요. 도자기 라이브러리에서 한번 불러와서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뭐 세라믹 정도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세라믹 항목에서 도자기가 있는데 뭐 이런 도자기를 하고 싶다. 그럼 먼저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운데 올려놓고 재질을 선택한 다음에 입혀주면 되겠죠. 사인 해주면 어플라이 투 셀렉션 해주면 이렇게 재질이 입혀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자기처럼 패턴이 이렇게 나왔죠. 범프 값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니까 범프까지 적용해서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이런 난 상태인데 재질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윤곽이 막 선명하거나 이러진 않죠. 이럴 때 주면 됩니다. 디퓨저 항목에서 얘를 주면은 되겠죠. 선택을 하고, 자, 이 세라믹 값에서 디퓨저 항목에서 더티를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갔죠. 얘는 인버트 한번 외곽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동상에서 세라믹 타일, 자기들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퍼지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컬러를 조금 낮춰볼게요. 컬러를 좀 낮춰보고, 제가 잘못 넣었네요. 기본 라이브러리에서 세라믹 항목에다 넣었네요. 얘는 빼겠습니다. 클리어 빼고, 아래 디퓨저가 여기 있었네요. 얘는 코트라고 해서 질감 주는 위쪽이고요. 아랫부분에 기본적으로 디퓨저 값이 있죠. V-Ray MTL. 여기다가 더티를 줘야 되겠죠. 지금 상위에다 올라가 있어서, 더티 맵 들어갔는데 컬러 값은 좀 낮춰야 되니까 낮추겠습니다. 질감을 좀 낮추면 원래 원본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외곽 쪽에 인버트 노멀, 그 다음에 사이즈 좀 올려주면 아까처럼 세라믹이지만 윤곽이 번져서 나타나는 거 지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효과를 주게 되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윤곽이 살아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잠깐 디퓨저 항목을 잠깐 체크 없애보면 이렇게 그냥 광택만 나던 것들이 얘를 이미지 더티를 주게 되면 조금 더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에 효과들이 좀 더 선명하게끔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티 맵은 여러 가지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윤곽을 잡아낼 때 주로 쓰고 약간 어느 정도 질감이나 효과를 줄 때, 묘사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낌을 살려줄 때 쓰게 되면 되게 좋고요. 공간 모델링 할 때도 모서리라든가 꺾이는 면의 형태 윤곽을 잡아줄 때 같이 써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금속을 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금속 한번 줘볼까요? 메탈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메탈 샌딩된 메탈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어플라이 셀렉션. 자, 그러면 메탈 질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금속 질감이죠. 금속 질감이 들어왔는데 얘도 보면 디퓨저 V-Ray MTL 디퓨저 항목에 들어가서 더티 들어가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회색으로 같은 컬러 정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금속 질감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얘 윤곽을 좀 심하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디맵을 강조할 수 있겠죠. 얘도 예를 들어 10 정도 좀 과도하게 주게 되면 윤곽선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많이 있다. 아웃라인의 윤곽선을 잡아놓을 때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간단하게 더티 맵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윤곽선을 잡아서 효과적으로 어떤 형태적 윤곽, 그 다음에 건물에서 매핑을 이용해서 반사라든가 물체가 조금 낡음에 대한 표시, 똑같은 질감이 아니라 모서리 부분에 낡음에 대한 표시를 줄 때는 이미지를 적용해서 효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많이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기본적인 V-Ray 옵션 또 한번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요. 더티 맵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